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역학 프로그램은 텔 영리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월 29,400원으로 구독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인 구성 영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관할 차례입니다. 상관은 창조성이에요. 자, 요거 할 적에, 기본적으로 뒤에 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만 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상관은 창조성이다. 뭘 잘 만들어낸다. 그 창조가 뭐냐? 말도 잘 창조하고, 행위도 잘 창조하고, 새로운 것도 잘 만들어낸다. 잘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자랑하려고, 돈 벌려고. 자랑을 왜 해요? 돈 벌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니까. 자, 금전의 욕구. 그래, 상관의 사주에 있으면 그거 돈 버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신이 유기하면은, 기운이 강하면은, 제가 관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제가 관을 생각하는 거는 뭐냐?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이게. 식신이 유기하면은요, 내가 밖에서 활동을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이면 밥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신만 유기에 기운이 좋으면은 이 사람은 뭐냐?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사주에 죄가 없다? 이래 되면은 죄를 간직하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내보내고, 뭐 안 오면 엉뚱한 데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식신이 유기하면은 성재관이라, 이런 말이 사주에 죄가 없다. 돈 없다. 돈 못 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버는 능력은 식상이에요. 관은 뭐예요? 재관이잖아요. 재생관이잖아? 그거는 관에서 인수로 받았을 적에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거는 재생관으로 가고, 재생관 관인상생이라 이라고. 관인상생, 상생된 사람들이 뭐예요? 관직에 나간다, 공직이 좋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직장 간다, 높은 직장 간다, 이렇게 하는데,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요, 직장생활을 못해요. 직장을 이용해서, 관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상관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금전의 욕구, 투자, 직장 변동, 유흥, 놀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관은 지출 발생이요. 서야 돈 번다예요. 자, 영업을 한다. 식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장님한테 이익입니다. 이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 식사하시죠. 밥 한 끼 하시고 가서 놀고 여자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내 힘 만들어 좀 풀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위법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내 편을 만들어서 돈을 빼오는 거야.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둘 다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발달했느냐, 어느 것이 제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걸 쓸 수도 있고 저걸 쓸 수도 있고, 또는 운에서 식신을 막아버리면서 그때는 상관을 쓰고, 상관을 막아버리면 식신을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옛날에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요즘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네. 저 사람 옛날에 보니까 저 사람 참 사람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건 이제 운에서 작용하는 게 기운 때문에 내가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창조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능력이다. 상관은 큰 돈을 벌려고 하고 싶다. 여기 기본입니다. 정제는 이제 관리성이라 그래요. 정제란 건 뭐냐? 정해진도 뭐 달달이 따박따박 나오는 돈, 월급을 정제라고. 정제라고 해서 장사를 못하는 게 아니, 사업은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근데 장사는, 정제는요, 돈이 정확한 거야. 슈퍼마켓처럼 정치할 때 딱딱딱딱 하는 것들, 정제 관리하는 사람들 가면은 관리하려면 잘해요. 기차게 해. 정찰제 하는 거. 그거는 정제에 들어가요.
정제 가진 사람들이 상관생계 하잖아요. 상관생정제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그 경기업 이런 큰 거에서 돈 벌어요. 그리고 정제의 특징은 뭐냐?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 딱 홍켜 잡고 내 거야. 모두 정제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하고 합의됩니다. 정관을 보면은 정제는 내하고 합의돼 있잖아. 들어오면은 내 거야. 잘 안 내보내요. 그 중에서, 정제 중에서 제일 구두쇠가 누구냐? 무자예요, 무자. 큰 산에 물이 들어오면은 내가 산이 크니까 물 가둘 공간이 많잖아. 그게 무자의 주들은 굉장히 구두쇠예요. 돈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잘 안 내나. 물론, 천간으로 무자가 있는데, 이제 이 시나 월에 임이나 개가 나와 있으면 필요할 땐 써요. 쓰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임수가 있으면 편재성이니까 때로는 큰 돈 써. 그 다음에 천간에 개수가 있다 치면은 정제가 개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끼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돈을 같은 정제지만은요. 욕심이 내가 얼만큼 모을 수 있느냐. 물거리 차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무자는 큰 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창고가 크잖아요. 그래서 구두쇠. 구석구석 숨겨놓게. 구석구석 숨겨놔요. 바람도 많이 피겠네. 그쵸. 몰래, 소리 없이. 그래서, 표안 나게. 무게합을, 무자는 뭐예요? 무게합이라. 바람 피고 어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막 계속 스며드니까. 예. 사석에 감춰놓잖아. 아, 그렇지. 자, 그 다음, 정제는 안정된 건 저축, 금전의 회전이에요. 그죠? 달달이 또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니까. 고정 지출, 고정 수입이에요. 근데 오히려 정제에서 큰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정제의 모습이 뭐냐? 예를 들어 뭐 삼성회사 부회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 정제인 사람들은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모토가 자수가제 무자니까 돈 들어오는데 다 모으니까 표시도 없어. 근데 편제인 사람들은요, 돈을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잘 나가. 돈은 흘러가야 된다. 쓰고 벌고. 정제인 사람들은 차를 샀다. 하나 샀다. 그러면 그거 쉽게 말해서 마르고 따르고 타버려. 근데 편제인 사람들은 딱 타다 새 차 나오잖아요. 무조건 바꿔. 상간 편제는 완전 뭐 그렇게. 그렇죠. 상관편제는 완전히 뭐 투기지 투기. 복 밖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돈 막 쓰고 하는데 실속이 없다. 통장을 까봐야 합니다. 카드 한 장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체 번듯하고 외제차 굴리고 다니는데 신용카드 한 장 만들면 내가 카드가 안 나와. 그런 분 많대요. 그래서 통장을 까봐야 안 돼요. 그게. 그 다음 현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찰성이에요. 관리 능력이라. 이 정제의 관리성은요, 규칙적으로 달달이 오는 거를 규칙적으로 컴퓨터에 갖다 따따딱 이래야 하는데, 현재는 이 관리성이 아니고 통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시 경제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눈. 전체적인 바라보는 눈. 아웃라인 파악은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 척보면 알아요. 근데, 편제 있는 사람은 뭐예요? 디테일함이 없어. 야, 그 자잘한 거, 그 돈 계산 언제 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돈을 써야 들어와, 이러면서. 편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제를 뭐예요? 유흥성이다, 사치성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편제는요, 돈이 흘러가는 돈이니까, 돈이 왔잖아요. 야, 이 돈을 저 내보내야 물이 돌아가지고 내한테 더 큰 물로 올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쓰고 투자하고 큰 거 땡기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편지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한 방을 잘 봐라요. 주식, 증권, 투자, 도박, 오락. 그래서 편지성이 좋으면은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모으고 이제 이렇게 벌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막히게 되면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편제예요. 아, 옛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금전의 유통,
투기, 번거로움, 바쁜 활동, 이동이에요.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써야 된다. 앉아서 10원짜리 월급 받고 그거 어떻게 사노? 그렇게 활동적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니면서 돈 벌려고 그래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제성 가진 사람들은. 차 몰고 와서 이 땅 보고 저 땅 보고 그런 사람들은 딱 가서 보고 딱딱 보면 아 이거 돈 되는 땅이다 안 되는 땅이다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그래도 또 투자하기가 또 과감하게 해. 돈 된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냥 질러요. 근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통찰을 잘합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편제가 통찰을 잘한다. 그러면 내가 편관을 만났다. 그럼 내가 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편관이 딱 나를 보면은 벌써 다 예측을 해가지고 저기 일할 것이다 저거까지 딱 눈치채고 있으니까 탁 튄다 싶으면 바로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제가 됐을 적에는 고양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관을 만났다. 정관을 만났으면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벗어나지만 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정제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편관운에는 일 벌리지 마라, 저지르지 마라, 함부로 막 다니지, 나대지 마라, 남하고 다투지 마라. 이게,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법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편관이, 내가 정해놓은 법이 이건데, 네 법칙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야, 나는 여기만 딱 있으라 했는데, 네가 왜 저기 나가? 딱 나가는 순간 회초리를 탁 펴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요. 정제는 펴지는 안 해요. 그 다음, 정관. 정관은 준법성이에요. 법을 지킨다는 거죠, 정관. 정관을 받다는 건 내가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죠? 10원은 1 더하기 1은 1이라. 그래서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육, 행정, 이런 쪽으로 가서 계산청호하게 이 세상을 뭐라 계산청호한 데 가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공직이 좋다. 공직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직장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관이. 그 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정관. 그러니까 이제 성기, 명예, 소식, 편안함, 취업, 합격, 이건 이제 뭐냐, 관과 영입니다. 직장과 인연이 있다는 거죠. 이 정관운에는 내가 인정을 받는 모습이 돼요. 왜? 정관운에는 내가 정제가 되잖아요. 네 제대로 된 돈이 왔네가 되잖아. 내가 정제가 되니까 니는 달달이 월급이야. 정관 입장에서 나를 보면은 정관운에 나를 보면은 니는 월급이야. 니는 달달이 월급 받는 거야. 따박따박 하는 거 잘하겠네. 그럼 여기서 일해. 이래 되니까 취업이 된단 말이죠. 평관운에 보면 내가 편제라. 야, 니는 돈은 돈인데 니는 언제 흘러갈지 모르고 어째 쓸지 모르는 돈이잖아. 이제 이래 된단 말이지. 그래서 평관운에 직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돼. 평관에서 보면 내가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불안한 애가 되잖아. 니는 어차피 흘러가는 물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관운에 직장 변동이 많이 생기고 정관운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평관은 복경성이에요. 복경성이 뭐냐? 평관은 내 시긴대로 해라가 돼요. 평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관 입장에서 아까 여기 평관이 편제가 통찰성이잖아요. 평관에서 딱 보면은 아웃도어를 딱 잡아놓고 내가 만들어낸 요대로 해, 요 틀 안에서 해 이래 되는 거죠. 평관이. 내가 편제니까 야 저놈 언제든지 도망갈 놈이네. 학교 수업하는데 저거는 수업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시간 안에 저거 좀 있으면 저거 잡을 거야. 좀 있으면은 학교 늦게 오고 또 하루 결석하고 땡땡이 칠 거야. 평관은 딱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관은 무조건 내 시킨 대로 해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지각을 했어. 정관은 이 지각했으니까 여기 와서 5분 손 들고 서 있어. 들어가 이러는데 평관은 니 하지 말는데 왜 했어? 한 대 때린단 말이죠. 방망이 들고. 요즘은 어림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맞잖아요. 지각하면 몽둥이 가지고 한 대씩 맞고 들어가고 손바닥 맞고 이랬잖아요. 복종성이니까 뭐예요? 권력이란 말이죠. 직책은 사나운 직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제구설, 질병, 교통사고, 실속이 없다. 그게 이제 복종성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저축해놨다가 챗GPT처럼 딱 치면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평관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절대 복종을 해. 내가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기서 어긋나면은 내가 얻어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복종을 해.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똑같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평관을 가진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평관 가진 사람들이 좀 그 이야기하면은 운동선수나 조폭이나 사나운 사람들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자기보다 위에는 절대 복종이잖아. 예? 하고 그 대신 밑에도 야, 내 하는 거 봤지? 따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관성이 뭐냐, 관성을 어떻게 받느냐, 식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위를 어떻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걸 예측을 했을 적에 손님 사주로 봤을 적에 손님이 공감을 해.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질문을 했을 적에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적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측을 또 잘해줄 수가 있고 또 잘해줘야 다음에 그 손님이 또 오고 야 어디 갈게 아까 말씀처럼 어디 가게 내 사주 극신약 보면서 제대로 보는데 하나도 없더라 이러는데 어디 가는데 보니까 야 이거 없던데 이건 잘 보더라 이래 되면은 누군가가 내하고 있는 데는 사람이 뭐라 할 적에 야 저 가봐라 내가 갈게 내가 잘 보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박세리 같은 그 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중에 어떤 속성이 또 골프 선수 같은 사람은 어떤 속성이 더 발휘가 돼야 돼요? 식상이 발휘가 돼야죠. 식상은 말 또는 행위로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식상이 발달하지 못하면요 운동 잘 못해요. 대부분이.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식상이 없는데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팀을 할 적이야. 관인상승하는 사람들이 팀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팀에서 보면은 표준으로 또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직에서 이렇게 나름의 역할을 해서 보조 잘해 수비 잘해주고 빈 공간 메워주고 하는 사람들은 관인상승을 하는 사람들도 운동선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보면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이 해요. 이게 강한 사람들이 왜? 운동선수란 거는 개인 것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요 길게 못해요. 뭘 하든 간에 한마디로 하면 체력이나 집중력이 길게 가지는 못해요. 신앙해야 된다. 그치? 신앙이든 신강이든 기본적으로 하면은 나는 약하지만은 그죠? 주변이 강하면은 우리가 그걸 신강이라 하잖아요.
신앙은 내 자체가 강한 거고, 그러면은 신앙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비교들이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운동이 좋고, 신 강한 사람들은 나는 약한데 주변에 기운이 강하니까 내가 같이 거기에 묻어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체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그렇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치들이 다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은 내가 뭐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으면 그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들은 적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세월을 뭐또 몇십 년을 사신 분들은 내가 나름대로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나름의 분석력, 나름의 저장력, 나름의 그 해동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걸 봤는데 처음에는 생소하지만은 조금 접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그걸 분석하고 해독하고 다 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덜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보는 게. 그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있잖아요.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결국 뭐냐? 그게 내 거로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자꾸 사주가 있다 이러시면은 오늘 배운 거 이걸 토대로 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머릿속에 자꾸 그림을 그려보라, 생각을 해보라, 자연의 모습에서 이걸 만들어보라 하는 게 그거예요.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한번 행해봐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거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내가 행동을 안 해보면은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가만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지식을 행위를 했을 적에 하는 만큼 느끼게 된단 말이죠. 행위를 했을 적에. 자, 다음에 자, 십신표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지 위주로 이제 해놓은 이유가, 기문을 할 적에는요, 우리가 기문이란 것은 하나의 사람은 형상이잖아요. 물체거든.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니까 천간에 있는 기운이 아니고 지지에 있는 물체로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목, 이는 3이단 말이죠. 여기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의 성격이 뭐냐? 투출성이야.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한다. 직진한다. 이미 글자가 보세요. 하우스 안에서 땅속에서 이게 나무 쭉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여기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갑이 여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큰 나무고 투출성이에요. 그래, 인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의 특징이 있고, 독립적이에요. 강직하고 독단성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명리에서 그 식관을 배우다 보면은 간목의 특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묘는 수리로는 8이 됩니다. 이거는 후천수입니다. 그 다음에 꽃과 총목이 됩니다. 꽃과 총목인데 그냥 을을 생각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을은 능쿨이다, 능쿨꽃이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꽃 폈다 이러면 다 을목이냐 생각해가지고, 꽃 피는 나무는 다 을목이냐, 그러면 복숭아 나무가 도화를 활짝 피었는데 그것도 을목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복숭아 나무는 나무가 꽃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과일이 되는 거 이야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을이란 거는, 명리학에서 을이란 거는 글자 그대로 유연성이 있는 거.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기대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나마 나은 거는 얼이 딱 암기되는 거 한 개 있어요. 얼묘. 줄기가 좀 단단한 나무나 우리가 철 따라 피는 꽃나무들은 얼묘라고 봅니다. 뿌리도 없으면은 그냥 얼미다 이래 되면은 그냥 잡초예요. 그냥 마른 땅에 그냥 잡초처럼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잡초라고 해서 꽃이 안 피느냐? 태양을 보면 야생화도 꽃이 피잖아요. 그죠?